전압이 유기되는 수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식은 다음과 같이 렌치의 법칙에 의한 수식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변압기에서 1차 측, 그 다음에 2차 측 연결된 상태에서 여기 이제 1차 측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이제 파이가 생기는 내용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 파이가 생기는 방향에 의해서 이제 2차 측, 여기가 2차 측이죠. 세컨더리라고 해서 보통 이 기호로 표시할 때는 E2라고 표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1차 측 할 때는 EP라고 하는데요. 프라이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는 1차 측, 그래서 E1 이렇게 보통 혼용해서 쓰니까 혼동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측에 유기되는 유기 전압은 1차 측의 자속이 보통 변하는 방향을 갖다가 반대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렌치의 법칙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단일 자속에 대한 내용이니까 턴수 ns번을 감았을 때는 ns 횟수만큼을 곱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1차 측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유기된 파이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내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사인파로 흐르니까 파이도 사인파와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겠죠. 자, 그렇게 됐는데 파이가 이러한 모양, 이런 정연파 모양을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 파이의 정연파적인 특성을 그대로 수식에 집어넣어서 앞식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수식을 풀 수가 있겠죠. 이건 여러분들 배운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코사인을 갖다가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오메가가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파이 m 그대로 유지되고요. ns, 마이너스 ns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사인은 이제 코사인으로 바뀌죠. 자,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는 90도 이상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코사인으로 이걸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인을 갖다가 2분의 파이만큼 위상차가 있는 것으로 표시할 수가 있죠. 원래는 사인 오메가 t였는데 그쵸, 90도만큼 위상차가 있는 결과가 나온다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얻어진 수식을 가지고 요 Emax는 여기서 지금 최대값이죠. 사인 함수에서 코사인 사인 함수에서 최대값은 요 마이너스 ns 파이 m 오메가를 최대값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최대값으로 쓰지 않고 이게 이제 정연파니까 정연파의 실효값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분의 Ema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구했던 수식이 최대값이 Emax 값이 요 값이었는데 요 값은 우리가 루트 2로 나누면은 ES의 실제로 실효값이 됩니다. 루트 2로 나누지 않으면은 요 최대값은 실효값에다 루트 2로 곱한 값이니까 뭐 이 표현 방식 문제 없겠죠. 네. 자, 근데 요 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수식은 지금 ES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아까 ES는 아까 최대값 구한 거, 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트 2로 나눠줬고요. NS는 그대로 있고, 파이 M 그대로 있고, 오메가는 얼마였습니까? 오메가는 2파이 F죠? 2파이 F. F는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시스템 60Hz. 그래서 120파이가 됩니다. 120파이. 그래서 120파이 나누기 루트 2.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나요? 예, 그럼 F값 남고
4.44라는 값이 얻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실효값은 곧바로 우리가 턴수, 2차 측의 턴수, 그 다음에 흐르는 자속의 최대치를 측정하고 60Hz니까 60Hz 집어넣으면 4.44를 곱한 값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교류 전압의 실효값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효값을 구하는 식이 되겠고요. 자, 이 실효값을 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1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의 실효값, 그 다음에 2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의 실효값을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은 바로 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되겠고요. 저 1차 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1차 측의 값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속과 주파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 값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의 비례관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분모 분자에 집어넣어서 값을 우리가 다 정리하고 나게 되면은 NP, NS 값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측의 권선수에 대한 1차 측의 권수의 비율을 A라고는 권수비라고 표현하죠. 권선수, 권수비라고 턴 레이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권수비는 결과적으로 뭐 1차 측의 권수가 뭐 100번 감았는데 2차 측의 권수는 10번 감았다. 그럼 권수비는 어떻게 됩니까? 권수비는 1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이 되는 것은 이제 10분의 1로 사실 나중에 이제 권수비를 이렇게 2차 측으로 작게 감으면은 권수비가 커지죠. 권수비는 커집니다. 권수비는 커지고, 예. 이것이 전압 전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갖다가 보게 될 것 같으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할 것이 시스템을 다루지 않습니까? 지금 1차 측에 입력되는 에너지는 2차 측에 출력되는 에너지, 즉 전력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리적인 법칙이니까 1차 측의 값과 2차 측의 값이 같다 하는 이 수식을 염두에 두게 되면 이 관계에서 전압 전류에 관한 권수비의 관계를 다양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관계가 이제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구했던 그런 전력의 관계, 그 다음에 전력의 관계, 그 다음에 권수비의 관계를 갖다가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다양한 관계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권수비는 그래서 권수비는 단자전압이나 유기전압에 부하가 없는 경우에 관계에서는 권수비는 A다 동일하지만 아까 전력의 관계를 이용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전류의 경우에는 바뀌어집니다. 여기 보면 2차 측, 1차 측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IP분의 VP라고 그러는 요건 뭘 의미하는 거죠? 네, ZP가 되겠죠. 1차 측에서 본 임피던스 값이 됩니다. 즉 이 말은 이렇게 박스 형태로 생각을 할게요. 이걸 전체적으로 변압기라고 생각하면 이 박스를 외부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뭐 여기에 뭐 또 ZL도 연결되어 있겠죠. 부하 ZL도 연결되어 있겠죠.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VIP와 단자전압 VP 이게 되겠죠.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쪽으로 봤을 때 모든 임피던스의 값은 VP 나누기 IP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ZP의 의미죠. 그럼 우리가 오른쪽을 봤을 때 오른쪽의 전체가 전체 블랙박스 안에 있는 임피던스의 값은 ZP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수식을 유도해 보니까 이 값은 이렇게 VP는 AVS, IS는 A분의 IS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A는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A제곱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고요. IS분의 VS라는 식이 나오는데 IS분의 VS는 뭡니까?
2차 측이죠. 2차 측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입니다. 즉 여기에 달려있는 실제의 저항, 실제 임피던스라는 얘기죠. 실제 임피던스. 실제 임피던스 값. 이게 의미하는 말은 뭐냐? 우리가 오른쪽에서 이걸 블랙박스로 보고 저항 임피던스를 생각할 때 실제로 연결된 ZL이 이 내부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 내부에 있는 ZL은 A 제곱을 곱해가지고 표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표시하자면 A의 제곱 ZL 2차 측에 실제로 연결된 값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수식이 유도가 된 거고요. 이 수식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보면은 지금까지 유도한 수식을 아래와 같이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임피던스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1차 측, 2차 측 등가 회로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다시 또 보게 될 기회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